지금 찍고 있는 렌즈가 소니에서 얼마 전 출시한 1635F4G 렌즈입니다. 사실 지금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 렌즈의 좋은 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여러분들께 잘 전달할까 고민 중인데, 아니 여러분, 엄청난 렌즈가 나왔습니다. 제 리뷰 영상 볼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 감탄밖에 안 나오는 렌즈입니다. 그냥 사세요. 제가 리뷰 영상 촬영하면서 이런 설레발이 없었는데 써보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사야 되겠다 해서 알아봤는데 아직 정발은 아니고 1차 예약 구매만 진행된 상태더라고요. 조금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니가 다른 제품 분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카메라와 렌즈 만드는 걸 보면 평소 사용자들이 필요로 했고 원했던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반영해서 상품화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시장 흐름을 잘 읽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를 파악하는 그 정보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굉장히 열려있는 것 같아요. 왜 1635G 렌즈를, 그것도 이러한 기능들을 넣어서 만들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는 제가 모르지만 실제 사용해 보니까 확실한 건 이 렌즈는 생산자의 입장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만든 렌즈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빠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써보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보통 여행 갈 때는 카메라 하나에 렌즈는 24mm 단렌즈, 2470 줌렌즈 이렇게 챙겨 가는데 오늘은 1635G 렌즈 이거 하나만 가져왔어요. 영상 찍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 여행 갈 때 렌즈를 딸랑 하나만 챙긴다? 사실 여행은 가볍고 컴팩트한 구성이 최고지만 가방에 하나 둘씩 짐을 싸다 보면 최소한 렌즈 2개는 넣어줘야 심적으로 안심이 됩니다. 렌즈가 고장 날까봐가 아니라 화각이 아쉬울까봐 그렇잖아요. 근데 이 렌즈를 써보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이 렌즈는 1635mm, 16mm부터 35mm 화각입니다. 여기까지가 35mm, 여기에서 선명한 이미지 줌으로 50mm까지. 디지털 줌 설정 시에는 70mm까지 커버합니다. 4K 기준이고 FHD로 설정하면 선명한 이미지 줌으로 70mm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카메라 메뉴에서 설정하고 버튼으로 제어하는 게 아닌 렌즈에 장착된 파워줌 레버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 파워줌 시스템은 일정한 속도로 줌 인아웃을 할 수 있어서 수동으로 줌링을 조절하는 것처럼 미세한 줌 조절도 가능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렌즈는 경통이 튀어나오지 않는 이너줌 형태이기 때문에 짐벌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도 무게중심 이동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원격으로 줌 인아웃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워줌 시스템의 이너줌 형태에다가 16mm부터 최대 70mm까지 커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가벼운 무게와 작은 크기, 이 렌즈는 약 354g의 가벼운 무게와 손에 쥐었을 때 이 정도, 아이폰과 비교시 이렇게 매우 컴팩트한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컴팩트한 외형에 전동 파워줌이 장착되어 있다는 건 일단 기동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에서도 스틸 촬영하기에 안성맞춤인 렌즈고,
그리고 초광각 구간에서의 왜곡 억제력도 좋고 G마스터 렌즈 못지않게 색수차 완화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중앙부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부 해상력 또한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1635G) 렌즈를 보시면 IR/IS 락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핸드헬드로 촬영할 때는 줌 인아웃이나 포커스 변화를 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파지로 보통 촬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경을 쓴다 해도 촬영 도중에 의도치 않게 조리개링을 건드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IR/IS 락 기능입니다. 사용 방법은 조리개를 여기 A로 가져다 놓고 IR/IS를 잠그면 조리개가 움직이지 않아요. 자, 고정이 됐죠? 이렇게 되면 카메라 설정 버튼으로 조리개를 움직이지 않는 이상 조리개는 고정입니다. 이 기능은 저처럼 조리개를 클릭 방식으로 주로 사용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스무스한 클릭 오프 상태로 조리개 링을 사용하는 분들께 더욱 유용한 기능이겠죠. 이 클릭 기능은 영상 촬영 시에 조리개를 부드럽게 소리 없이 조작 가능해서 노출 변화라든지 심도 조절을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저 같은 경우 수동 모드에서는 쓸 일이 없고 조리개 우선 모드로 촬영 시에 심도 조절할 때 포커스 이동 없이도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네마 렌즈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포커스 브리딩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수의 컨슈머 렌즈들의 경우 초점 이동 시에 화각이 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1635G 렌즈의 경우 이렇게 초점이 바뀔 때 화각의 변화 없이 좀 더 자연스럽고 시네마틱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최소 초점 거리가 16mm에서 28cm, 35mm에서 24cm이기 때문에 리뷰, 여행, 어떤 환경에서든 무난한 대응이 가능하고, 수동 포커스 조절 시에는 이 포커스 링이 어떻게 보면 예민할 정도로 부드럽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포커스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1635G 렌즈는 f4라는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간 촬영 시에나 아웃포커싱 표현 면에서 다소 불리한 조건인데, 전문 상업 촬영이야 현장에 맞게 상응하는 조리개 값을 가진 렌즈를 사용할 거고, 조명이라든지 조건에 맞는 장비를 갖추고 있으니까 논외로 하고,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니 카메라의 저조도 성능이 발전한 만큼 유튜브 촬영에서 f4라는 조리개 값은 렌즈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보류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개인적인 우려와는 다르게 1635G 렌즈의 보케는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극저조도의 환경이 아닌 이상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니까 1635G 렌즈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은 크기의 포커스링, 줌링, 조리개링, 그리고 차례로 AF, MF 버튼, 커스텀 버튼, 줌 인아웃 레버, IR/IS 락 버튼, 클릭 온오프 버튼까지. 소니에서 신제품 내는 걸 보면 기존의 동일한 포지션에서 보여준 제품의 퍼포먼스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깔끔한 디자인 외형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1635mm f4 G렌즈. 사용자의 니즈를 정말 잘 파악한 동영상 특화 렌즈라고 할 수 있고, 유튜버들, 상업 전문가들 할 것 없이 어느 환경에서나 잘 활용 가능한 매력적인 렌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 렌즈를 추천한다면 화각이나 손떨방이나 여러가지 기능 등을 종합해 볼 때 특히 여행 영상 찍으시는 분들, 캠핑 영상, 다양한 환경에서의 브이로거들, 그리고 나에게 굉장한 희소식을 가져다 주는 렌즈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빨리 구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